KMC 전선회계 2급 결산 정리사항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기업이 1월 1일부터 쭉 영업을 합니다. 하다가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는 회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거래라 그랬습니다. 거래. 그러면 이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합니다. 분계.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분계를 하고, 그동안 우리는 전표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게 뭐냐면 나머지 장부들, 뭐 일계표, 월계표, 그리고 현금 출납장, 또 계정별 원장, 또 거래처 원장, 또 총계정 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이거는 요 장부들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는 뭐를 하냐면 기말 정리분계라는 거네요. 기말 정리분계. 이 기말 정리분계를 해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을 합니다. 이 기말 정리분계 할 때는 필요로 하는 장부가 뭐냐면 주로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참고해 가지고 기말 정리분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날까지 상품 매매를 기록할 때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상품 이렇게 분계했죠. 만원이다. 차변에 상품 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만원. 그리고 상품을 매출하면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0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15,000원. 이렇게 분계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상품을 매출했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이었어요.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런 분계를 하다가 12월 31일 날 기말 상품을 파악해요. 만원 산 거 중에서 얼마 남았나 파악했더니 기말 상품이 2,000원이더라. 2,000원 남았어요. 그러면 만원 중에서 2,000원 남았으니까 8,000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만원에서 2,000원 뺀 8,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8,000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고, 상품 만원에서 8,000원 빼면 2,000원만큼이 기말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상 1번은 항상 기말 상품 재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품에서 기말만큼 뺀 것이 바로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대변의 상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계상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진 만큼 비용 처리하는 건데,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엔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손의 예상,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합니다.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는 건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또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와 대손 예상은 분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 분계 그대로 하고 금액만 서로 바뀌는 겁니다. 4번 수익의 이연. 수익이 내년도 수익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차변의 이자 수익하고 대변엔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은 내가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도 비용,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은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되고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이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은 결산 때만 나옵니다. 영업기간 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12월 31일 결산 때만 나오는 겁니다. 수익의 예상.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엔 이자 수익. 비용의 예상은 비용은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비용의 예상 그럽니다. 그래서 요 예상 있죠, 예상. 요 예상. 그래서 수익을 예상할 땐 미수 수익, 비용을 예상할 때는 미지급 비용 그럽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요 선수 수익, 부채, 또 선급 비용, 자산, 요 계정 과목들은 결산 때만 나오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소모품 처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월 5일 날에 복사용지를 10,000원을 구입했다. 10,000원을 구입을 했는데 12월 31일 날 복사용지를 확인했더니만 미사용이 2,000원이 확인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소모품 B는 8,000원이 되고 소모품은 2,000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산처리법이라고 있었죠. 자산처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산처리법은 4월 5일 날 복사용지 구입할 때 자산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게 자산처리법이에요. 그러면 결산 때 가서 12월 31일 날 어떤 분기하냐. 자산처리법일 때는 이 중에서 사용된 것만큼을 비용 처리해요. 이렇게 소모품 B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얼마 사용했죠? 8,000원 사용했죠. 소모품 B 8,000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8,000원. 이렇게 분기하는 게 자산처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모품 정리할 때 자산처리법이면 결산 때 소모품 B, 소모품으로 분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비용처리법이다. 그러면 4월 5일 날 구입할 당시에 모두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 B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이 비용 중에서 미사용된 거를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미사용된 거. 얼마 미사용이죠? 2,000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000원, 대변에는 소모품 B 2,000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비용 처리법일 때는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 B로 분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거의 비용 처리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현금 과부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금이 4월 5일 날 현금 장부 잔액이 장부에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잔액을 확인했더니 900원입니다. 100원이 모자르죠. 이럴 때 분계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원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손실 계정 과목을 만듭니다. 현금 과부족 100원. 이것을 원인 파악을 하다가 12월 31일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없어집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100원을 잡손실이라는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과부족 정리해서 현금 과부족 차변 잔액, 차변에 100원이 있었죠? 이 100원은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차변에 잡손실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4월 5일 날 현금이 장부가 1,000원인데 실제가 1,200원이다. 더 많죠. 200원 많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차변에 현금 200원이 증가하고 역시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 이 과부족은 많을 가짜와 부족한,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다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이러다가 12월 31일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이 현금 과부족은 잡이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엔 현금 과부족 200원이 없어지면서 잡이익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금 과부족 대변 잔액은 차변에 없어지면서 잡이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금 계정 과목은 개인기업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법인기업은 인출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4월 5일 날 사장님이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 10,000원이 되면서 대변엔 현금이 10,000원 감소합니다. 또 5월 5일 날 우리 회사 상품을 사장님이 가져갔어요. 40,000원짜리를. 그럴 때도 역시 차변에 인출금 40,000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40,000원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현재 50,000원의 돈을 가져갔죠. 그리고 6월 5일 날 사장님이 20,000원을 현금을 회사에다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20,000원, 대변엔 이것도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인출금이란 말은 뭐냐면 회사 돈을 가지고 회사의 자산을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때 인출금 처리하고 또 추가로 돈을 더 내놓을 때도 인출금 처리합니다. 그럼 현재 사장님이 50,000원을 가지고 갔고 20,000원을 내놨으니까 30,000원을 더 내놔야 되겠죠. 12월 31일 날 사장님한테 30,000원 더 내놓으라고 따지지 않고 가만 놔뒀다가 만약에 더 안 내놓으면 자본금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출금이 50,000원, 대변에 20,000원이죠. 그래서 인출금이 대변에 없어지면서 30,000원 없어지면서 자본금에서 빼는 겁니다. 자본금 3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6월 5일 날에 사장님 현금을 6만원 내놨다. 현금을 6만원. 그러면 대변에 인출금 6만원 되겠죠. 그러면 5만원을 가져가고 6만원 내놨으니까 만원을 더 내놓은 거죠. 이럴 때는 반대로 차변에 인출금 10,000원이 되면서 대변엔
자본금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출금은 결산 때 12월 31일 날 자본금을 감소시킬 거냐 증가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금을 정리할 때 인출금 차변 잔액은 대변의 인출금을 없애면서 자본금을 감소를 시키고, 또 인출금 대변 잔액은 차변의 인출금을 쓰면서 자본금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결산 정리상 기본적인 분계들입니다. 부천 정상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은 수강료를 국비로 지원받고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각종 훈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과정, ITQ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취득과정, 전산세무 실무과정,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은 수강료 전액 무료이며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ITQ 한글,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이며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주말반은 토요반과 일요반이 있으며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본 인터넷 동영상 강좌는 교재 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반복하여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가능한 동영상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이며 정규 과정과 기출 문제풀이, 필기와 실기가 포함됩니다. 전 과정에 대하여 1개월에는 7만원이며 2개월에는 10만원으로 본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